조선 후기 전라도 남원 장터에서 한 여인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약장수 주제에 감히 양반댁 약을 흉내내! 마을 최고 한의원을 운영하는 송영감이 여인이 펼쳐놓은 약재들을 발로 차며 고함쳤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설아, 아버지에게서 민간 약초 지식을 배운 26의 처녀였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약초를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거짓 약을 팔지 않습니다. 이 약초들은 분명 효험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견뎌야 할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설아의 길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설아의 아버지는 마을을 떠돌며 약초를 캐던 천민 출신 약초꾼이었습니다. 그는 산과 들을 누비며 독학으로 약초를 익혔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헐값에 약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버지는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다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아는 홀어머니와 함께 남겨졌지만 어머니마저 이듬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이라곤 없었고 양반집 종으로 들어가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설아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초 지식을 이어가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싼 한의원에 가지 않고도 병을 고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설아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약초 주머니와 손때 묻은 약초 그림책을 들고 장터에 자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것도 천민 출신이 약을 판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무슨 약을 안다고. 약초라지만 그냥 잡풀 아니겠어. 속지 마시오. 여자가 약을 팔다니 세상이 어찌 되려고. 설아는 한 달 내내 약초 한 뭉치도 팔지 못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푼잎 서푼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영감의 한의원에서 일하는 심부름꾼 소년이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도리, 12살배기 아이였습니다. 도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계속 신음하시는데 송영감님께 가려고 했더니 진찰비만 은잎 성냥이래요. 우리 집엔 그런 돈이 없어요. 도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었지만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오너라. 내가 받으리마. 정말요? 하지만 우리 돈이 없는데. 괜찮다.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도리의 어머니는 중년 여인으로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여인의 맥을 짚고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증상을 살폈습니다. 복통과 설사, 그리고 식은땀. 이것은 여름철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어제 무엇을 드셨습니까? 장터에서 산 전복젓을. 그게 좀 냄새가 이상했는데.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한 젓갈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곽향과 백출, 복령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설아는 자신이 가진 얼마 남지 않은 약초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 다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여인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고 복통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는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뜻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리가 마을에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설아 누나가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쳤어요. 송영감님도 못 고치는 병을.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며칠 후 가난한 백성 몇 명이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들다고 했고 한 젊은 남자는 기침이 멎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그들의 병을 살피고 약초를 지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우슬과 두충을 다려드렸고 기침하는 남자에게는 도라지와 생강을 섞어 다렸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모두 나아졌다며 설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푼잎 몇 푼씩밖에 받지 못했지만 설아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송영감의 눈에 띄었습니다. 송영감은 마을에서 3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비싼 진찰비를 받으면서도 양반들에게는 아첨하며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설아의 등장은 그의 장사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송영감은 마을 이장과 몇몇 유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술상을 차려놓고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요즘 장터에 천한 계집애가 약을 판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아, 그 설아라는 아이 말이오? 들었소이다. 저 계집애는 제대로 된 의학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무허가로 약을 팔며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 목숨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자가 함부로 약을 파는 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지. 당장 불러서 문책해야겠어.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이장님. 송영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마을 어른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랑방에는 이장과 몇몇 양반들이 앉아 있었고 송영감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부로 약을 팔았다는데 사실이냐? 예. 하지만 저는 거짓 약을 판 적이 없습니다. 모두 아버지에게서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버지, 천민 약초꾼에게서 배운 게 무슨 의술이냐? 송영감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의술은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같은 것이 함부로 약을 팔다가 사람을 죽이면 어쩌려고?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도왔다고? 내가 판 약초가 진짜 효험이 있다는 증거라도 있느냐? 설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치료한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백성들이었고 이 자리에 그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송영감은 비웃으며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보시오, 이장님. 저 계집애는 아무 근거도 없이 약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내버려 두면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오. 설아, 너는 당장 약 파는 것을 그만두어라. 만약 계속한다면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치게 할 것이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비록 천민 출신이지만 제 약초는 진짜 효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송영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저 계집애를 당장 쫓아내십시오.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약을 팔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장이 손을 들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설아는 억지로 장터에서 끌려나갔고 그녀의 약초 주머니와 그림책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장터에 얼씬도 하지 마라. 설아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움막으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약초 그림책마저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설아는 그날 밤부터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림책은 빼앗겼지만 그 내용은 이미 설아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캤고 낮에는 이웃 마을 장터에서 몰래 팔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캔 약초를 팔아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도 쌓여갔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찾아와 치료를 받았고 그녀의 약은 효험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산에서 특별한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백작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백작약은 여인들의 병에 특효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출산 후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백작약을 캐서 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그의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왔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설아에게 인사했습니다. 소인은 남원 부사의 수하에서 일하는 김석이라고 합니다. 부사님의 따님께서 병원 중이신데 혹시 진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사의 딸이라면 양반집 교수입니다. 왜 자신 같은 천민을 찾아온 것일까요?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양반댁을. 부사님께서 여러 의원을 불러보셨으나 차도가 없으십니다. 소인의 친척이 아가씨께 치료를 받고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석이를 따라갔습니다. 부사의 기와집은 웅장했습니다. 설아는 처음 보는 화려한 기와집에 주눅이 들었지만 환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눈시울이 붉은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마님, 소인이 모셔온 약초꾼입니다. 부인은 설아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가씨가? 예, 송구합니다. 하지만 진맥은 해보겠습니다. 설아는 소녀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보름 전부터입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더니 점점 기력이 떨어졌어요. 여러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였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소녀의 증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기침, 열, 기력 저하, 그리고 맥의 상태. 설아는 조심스럽게 소녀의 등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폐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 이런 증상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혹시 기침할 때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지는 않습니까?
부인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송영감님께서도 그런 건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설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은 폐렴이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했습니다. 이것은 폐렴입니다. 폐에 열이 차고 습기가 쌓여서 생긴 병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경행인, 폐모, 천문동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달여서 먹이면 폐에 열을 식히고 기침을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캔 백작약도 함께 넣으면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요? 부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부인은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직접 산으로 가서 약초를 캐오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설아는 곧바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산을 헤매며 필요한 약초를 찾았습니다. 길경은 산 중턱의 양지 바른 곳에서 찾았고, 행인은 살구나무 아래에서 주웠습니다. 폐모는 깊은 계곡에서, 천문동은 바위 틈에서 찾아냈습니다. 사흘이 걸려 모든 약초를 모았습니다. 설아는 부사댁으로 돌아와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설아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약초가 충분히 우러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드셔보세요. 설아는 소녀에게 약을 떠먹였습니다. 소녀는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끝까지 마셨습니다. 첫날부터 소녀의 기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녀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도 줄어들었고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소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소녀는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기침도 거의 멎었고 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녀는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부인은 설아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부사도 직접 설아를 불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사는 5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대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에게 정식으로 약을 팔 수 있는 허가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남원 장터에서 저를 쫓아낸 송영감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그대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소. 내일 당장 허가증을 써주겠소. 설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정식으로 약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아니요, 내가 더 감사하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딸을 잃을 뻔했소. 다음 날 설아는 부사의 허가증을 받아 들고 남원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장터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설아가 자리를 펴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애 또 왔네?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송영감이 멀리서 설아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또 여기 와. 설아는 침착하게 허가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송영감님, 이제 저는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부사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허가증입니다. 송 영감은 허가증을 빼앗아 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부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부사님의 따님을 치료해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이 고치지 못한 병을 제가 고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사님 따님을 고쳤다고? 그럼 정말 실력이 있는 거 아니야? 송 영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래도 내 같은 천민이 함부로. 천민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백성을 돕는 것이 잘못입니까? 송 영감님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은잎, 석 양씩 받으며 재산을 불리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송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사의 허가증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설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가겠나. 곧 망할 것이다. 송 영감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설하는 장터에 자리를 펴고 다시 약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설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의 딸을 치료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설화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설화에게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농부들, 장터상인들, 그리고 하인들이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설화는 그들에게 헐값에 약을 지어주었고 때로는 공짜로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감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화를 무너뜨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송영감은 자신의 신복인 장사꾼 박씨를 불러 은밀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박씨, 자네 아들이 있지? 예, 영감님. 그 아이를 이용하면 되겠어. 자네 아들이 배가 아픈 척하고 설아에게 가서 약을 받아오게. 그리고 며칠 후에 더 아프다고 소문을 내는 거야. 하지만 영감님, 그건 걱정 마. 실제로 아프게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연기만 하면 돼. 내가 자네에게 은잎 10냥을 주겠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냥이면 석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가 아들을 데리고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제 아들이 배가 아파 죽겠다고 합니다.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아는 박 씨의 아들을 진찰했습니다. 소녀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복통과 구토, 설사. 증상을 보니 식중독인 것 같았습니다. 어제 무엇을 드셨습니까? 장터에서 산 떡을 먹었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련과 황금을 다렸습니다. 이것은 배탈에 효과가 있는 약이었습니다. 이걸 하루 3번 드시면 나아질 겁니다. 박 씨는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픈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소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박 씨가 다시 찾아와 고함을 쳤습니다. 이 사기꾼, 내가 준 약을 먹고 우리 아들이 더 아프다.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화기는 무슨, 너 같은 돌팔이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이야? 설아가 사람을 잘못 치료했다고? 설아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관아에 고발하겠어요. 박 씨는 정말로 관아에 고발장을 냈고 설아는 다시 마을 어른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부사 관아의 큰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고
설아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부사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 내 아들이 설아의 약을 먹고 더 아팠다는 게 사실이냐? 예, 나으리. 이 여자가 잘못된 약을 줘서 제 아들이 더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송영감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제가 박 씨 집 아들을 진찰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약을 먹어서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료 사고입니다. 설아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처방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사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른 음식을 먹었느냐? 아니요. 설아가 준 약만 먹었습니다. 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데려오너라. 직접 확인해 보겠다.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들이 지금 너무 아팠소. 데려오너라. 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소년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부사는 소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 아픈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아까는 아팠는데.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제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도리가 서 있었습니다. 도리는 송영감의 한의원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영감님이 박 씨에게 돈을 주고 거짓 고발을 하라고 시켰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은잎 열냥을 준다고 했어요. 송영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녀석이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도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은잎 열냥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송영감님이 박 씨에게 준 돈입니다. 제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부사가 은잎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송영감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표시가 새겨진 은잎이었습니다. 송영감, 이게 무슨 뜻이냐? 송영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하지만 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송영감님께서 은잎 열냥을 주시며 거짓 고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실제로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거짓 고발이었어. 송영감이 그런 짓을. 부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내가 감히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관할을 속이다니. 송영감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사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당장 한의원 문을 닫고 이 고을을 떠나라. 그리고 박 씨, 너도 곤장 20대를 맞고 벌금을 내라. 포졸들이 송영감과 박 씨를 끌고 갔습니다. 송영감은 질질 끌려가며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사는 설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설아, 억울하게 누명을 썼구나. 미안하오. 아닙니다. 나으리,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하시오. 나는 그대를 믿소. 설아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송영감과 박 씨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설아에게 사과했고, 설아는 다시 장터에서 당당히 약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설아를 신뢰했고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헐값에 약을 지어 주었고 때로는 공짜로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부사는 설아에게 작은 약방을 지어 주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있는 작지만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설아는 감격하며 그곳에서 약방을 열었습니다. 약방 이름은 인심당이라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심당은 곧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설아를 찾아와 치료를 받았고 설아는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설아는 약초를 캐러 산에 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약방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도리가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15이 된 도리는 설아에게 부탁했습니다. 누나, 저도 약초를 배우고 싶어요. 누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주마.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돕자. 도리는 기뻐하며 설아에게 절했습니다. 설아는 도리에게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가르쳤고 맥을 짚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도리는 열심히 배웠고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인심당은 이제 남원에서 가장 유명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천민 출신의 약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력 있는 의원으로 인정받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설아 낭자라 불렀습니다. 부사는 설아를 자주 불러 의술에 대해 물었고 때로는 다른 관리들에게도 설아를 소개했습니다. 설아의 명성은 남원을 넘어 전라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설아는 약방에 앉아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옆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고 환자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설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한 젊은 선비가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설아 낭자님, 소생은 한양에서 온 유생입니다. 낭자님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아니요, 소생이 아픈 게 아니라 한양의 어느 양반댁에서 낭자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 댁의 노모께서 오랫동안 병환 중이신데 여러 의원이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있다면 가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자님. 설아는 도리에게 약방을 맡기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하니 정말로 큰 양반댁이었습니다. 설아는 노모를 진찰했고 적절한 약을 지어 드렸습니다. 보름 후 노모는 완쾌되었습니다. 양반댁 주인은 설아에게 많은 보상을 주었고 설아는 그 돈으로 남원에 돌아와 약방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인심당은 2채의 건물을 가진 큰 약방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30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라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의원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설아의 제자가 되어 훌륭한 의원으로 성장했고 설아는 또 다른 제자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부사의 초대를 받아 관할을 방문했습니다. 부사는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설아 낭자,
그대의 공로를 인정하여 조정에 상소를 올렸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나으리. 한 달 후 조정에서 사신이 내려왔습니다. 사신은 설아에게 왕의 교서를 전했습니다. 의녀 설아는 백성을 돌보고 의술로 많은 일을 구한 공로가 크도다. 이에 의녀 정삼품 직함을 내리고 특별히 은잎 100냥을 하사하노라.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천민 출신의 약장수였던 그녀가 이제 조정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약방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천민이라고, 여자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설아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야담으로 전해졌습니다. 천민 출신의 여자 약초꾼이 실력과 진심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마침내 조정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그녀의 인심당은 대대로 이어져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고 그녀의 제자들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아버지의 약초 지식을 전했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실력이 결국 모든 편견을 이긴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